자, 이번 시간은 완자 70페이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과 결합의 규칙상.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제 규산염 광물하고 이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일단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자, 무슨 내용을 보냐?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러니까 지구의 겉부분을 지각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어떤 공통적인 원소들이 있는지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각을 구성하는 몇 대 원소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8대 원소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그지? 산규, 알철, 칼라, 칼마. 다 외우기 힘드니까 지각에 제일 많은 성분은 누구다? 산소. 이거 꼭 외워야 돼, 순서. 산소,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규소가 옵니다. 산소, 규소. 근데 생명체에는 제일 많은 게 누굽니까? 제일 많은 게 산소. 두 번째가 다르지, 그지? 탄소.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물이잖아, 그지? H2O. 거기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건 탄수화물이니까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산소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산소다. 왜 산소가 많을까요?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소는 사교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다른 원소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새로운 화합물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대부분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왼쪽 걸 좀 외워주면 좋아요. 자, 원소의 기호를 보면, 자, 수소와 헬륨은 언제 만들어졌다? 그지? 얘들이 모든 원소들의 연료야.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졌고, 맞지?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 그지? 대부분 수소였지 또. 그 다음에 헬륨에서 이제 철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 따라서 점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때야? 초신성 폭발 때, 그지? 뭐 니켈, 구리, 아연, 금, 뭐 이런 것들, 아이오딘 이런 것들은 뭐야?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소, 그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원소들이잖아, 그치? 원소 원자들. 그러면 이런 놈들이 수소와 헬륨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수소와 헬륨은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헬륨부터 이제 철까지 별 내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자, 지각 구성 8대 원소가 나와 있잖아, 그지? 산규, 알철, 칼라, 칼마. 그러면 1등은 산소, 2등은 규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질소가 1등, 2등은 산소, 그 다음에 3등이 아르곤이야, 의외로, 그지?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 그죠?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소. 왜? H2O니까. 사람은 산탄이야, 알겠지? 산소, 탄소.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지각 구성 8대 원소, 산규, 알철, 칼라, 칼마라고 외웠지, 그지? 산소, 규소. 대기는 질소, 산소. 해양은 산소, 수소. 사람은 탄소, 산소, 탄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 거꾸로 가볼게. 자, 일단은 원소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광물은 암석의 재료야. 광물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암석을 만들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지각은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지? 육지에 있으면 얘가 무슨 지각입니까? 대륙 지각이라고 얘기했고, 바다에 있으면 무슨 지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당연히 이 밑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됐나요? 그래서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의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 원소 기호 꼭 알아야 되겠지, 그지? SI고 이 I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입니까? 4개야, 알겠니?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야. 4개니까 이 주위에 이제 다양한 놈들이 결합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하면 모래를 떠올리면 돼. 모래. 자, 그 다음 생명체는 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기물하면 뭐 탄소를 포함하고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유기물이야. 그래서 유기물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입니다.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시작부터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규산염 광물. 산소와 규소라는 원소를 떠올리세요. 자,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교수님, 규산염 사면체가 어떤 구조입니까? 그러면 SI라는 요 중심 원자에다 산소가 붙어 있잖아. 산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게 규산염 사면체야, 그지? 입체적인 모양이지, 그지?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요게 규산염 사면체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규산염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얘들아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몇 번? 빨리. 오, 잘합니다. 14번, 그지? 그래서 맨 안쪽 껍질부터 K 껍질, L 껍질, N 껍질. 그래서 K 껍질에는 2개, L 껍질에는 8개, M 껍질에는 최대 8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로 이렇게 전자를 채워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소는 주기율표의 14조 원소이므로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규산염 광물이 있고 비규산염 광물이 나오는데 산소와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규산염 광물이 2, 4, 6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꼭 이렇게 외우세요. 자, 석영, 장석 요거 한 그룹.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흑음모, 각섬석, 그 다음에 휘석, 그 다음 무슨 석? 감람석. 이렇게 자, 2그룹으로, 그지? 왜 2그룹으로 나눴을까요? 얘는 밝다야, 그지? 밝은색 광물. 그 다음에 얘들은 어둡다, 그지? 자, 그 다음에 1부는 이제 뭐야? 규산염 광물이 아닌 광물은 원소 광물,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 원소 광물, 황화 광물, 탄산염 광물, 황산염 광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 방해석. 방해석이 뭐야? 방해석이 CaCO3잖아, 그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성분이 흑연은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얘들은 비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을 하여서 정사면체 모양을 띠는데, 자, 문제는 야, 중심에 있는 이 SI라는 놈은 4가야. 알겠니? 플러스 4야.
그런데 여기에 결합하는 이 산소라는 놈은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요 산소도 마이너스 2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플러스 4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가 있잖아, 그지?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서 요놈 전체 덩어리 SiO4는 4 마이너스 이온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됐나요? 요 사면체 구조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요 표가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지, 그지? 표를 외워야 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 좀 잘 봐야 될 게 뭐가 나오냐면,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음전하를 띱니다. 위에서 아까 SiO4 4-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그지? 뭐 여기서 양이온은 뭐 철이온이나 또는 마그네슘 이온하고 이렇게 결합하거나, 또는 사면체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해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걸 꼭 외워야 돼. 잘 봐. 규산염 광물은 중성이야. 근데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야. 그치?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 규산염 광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왜? 광물을 잃을 때는 여기에 양이온이 결합해서 중성화되고, 또는 산소들이 공유 결합을 해서 중성화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표는 무조건 시험에 낼 거니까 내가 내린 건 아니지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순서를 외워. 어떤 구조? 독립형, 독단, 복판망.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만상, 망상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야. 그럼 독립형은 어떤 겁니까? 규산염 사면체 한 개가, 그지? 한 개가 철이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해서 홀로 존재하는 거야, 그지? 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니? 자, 독감, 알겠니? 독립형은 감람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광물이 내가 아까 6가지 외우라고 그랬잖아. 석영장석, 밝은색, 흑은모, 각섬석, 휴기석, 감남석, 어두운색, 그지? 이 순서를 외우세요. 석영장석, 흑은모, 각섬석, 휴기석, 감남석. 그래서 감남석은 어두운 석 쪽에 포함되지만요, 얘 홀로, 그치? 공유하는 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해할 때 그래. 요 밑처럼 단사슬 보입니까?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과 삼각형이, 그치? 여기에 있는 전자를 2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여기도 또 이쪽과 이쪽이 전자 하나씩을 내놔서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그냥 공유하자. 이래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사슬이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거.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하여서 단사슬 모양으로, 이게 단사슬이야. 종류 누가 했습니까? 휘석. 그 다음에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서요.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서, 그치? 어떻게 엇갈려? 여기가 머리, 꼬리면, 그치? 또 머리, 꼬리, 이런 식으로. 꼬리가 머리,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2개의 사슬이 생기잖아, 그치? 한 사슬, 두 사슬. 이래서 복사슬이야. 복이라는 거는 더블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예시는 누가 나옵니까? 각섬석.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가, 이거 알아야 돼. 몇 개를 공유합니까? 산소 3개를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누구야? 흑은모. 판상 구조지.
얘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망상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몇 개를 공유합니까? 4개를 다 공유해서 입체적인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야, 요거는 특히 강조해야지. 석영장석입니다. 석영장석. 그래서 이게 망상구조야, 그치?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석영장석은 풍화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석이 바람, 비, 뭐 산화작용, 공기, 물 등등에 의해서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야. 근데 규산염 사면체 간의 공유결합은 복잡할수록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망상구조인 석영과 장석은 어디에 강합니까? 풍화에 강하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지요. 일로 갈수록, 그치?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 산소수가 많다. 알겠지?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다. 그래서 이거 통으로 암기를 하세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감남석, 희석, 갑선석, 흑음모, 석영장석.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석영은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는 모든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규소와 산소만으로. 근데 장석은 규산염 사면체의 규소 일부를 알루미늄 등의 양이온이 대신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됐나요? 그래서 지금 규산염 광물의 제목 잘 보세요. 규산염 광물의 무슨 구조? 결합 구조. 단사, 독립형, 독,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거기에 얘들 감남석, 휘석, 각삼석, 흑음모, 석장이, 석영장석. 꼭 외워라, 매칭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광물 성질에 영향을 주는데, 자, 뭐 쪼개짐과 깨짐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쪼개짐은 힘을 받았을 때, 쪼개짐은 방향성이 어떻다는 얘기야.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고, 깨짐 같은 경우는 힘을 받았을 때 방향성이 없이 그냥, 그치? 유리가 깨듯이, 그치? 나눠지는 모양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단단한, 자, 석영 없어, 쪼개짐이. 감남석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몇 방향으로 외우기 쉽지? 뭐 쪼개짐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두 방향이고 흑음모만 한 방향이야. 판 형태로 쪼개진다는 얘기지, 그지? 맞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자, 흑음모의 쪼개짐과 석영의 깨짐은 광물이 강한 충격을 가할 때 판상구조인 흑음모는 규산염 사면체 결합력이 약한 면을 따라 쪼개진다. 그래서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석영은 규산염 광물 사면체 결합력이 모든 방향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이 쪼개진다가 아니고 깨져버린다. 그치?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쪼개진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있다. 깨진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는 부분 잘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왜냐면 생명체는 주로 이제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지? 탄소화합물. 그래서 과거에는 뭐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는, 자, 유기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 탄소는 규소와 다르게, 요 그림 중요하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여러 원소가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지? 공유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자 쌍을 어떻게 한다? 쌍을 서로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라고 그랬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탄소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그지?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그지? 그래서 생명활동을 하는데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포도당, 지질, 핵산 이게 나오는데, 뭐 탄수화물은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하여서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단당류가 나오네. 단당류 세 가지 뭐가 있었어? 포도당, 그 다음에 지워졌네.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단당류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게 모여서 포포가 되면 엿당, 그지? 포설하면 과당, 포전하면 선생님 잘못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렇지. 갈락토스.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하면 젖당이 생기고, 그지?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가 누구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아미노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지질, 핵산. 뭐 이런 것들이 다 탄소화합물이야. 알겠나요? 탄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규소와 마찬가지로 탄소도 14종 원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 최대 4개의 원자가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탄소는 여러 종류의 원소와 결합을 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은근히 이거 애들 어려워하지, 그지? 자, 탄소와 탄소끼리 자, 여기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지? 공유결합을 할 때 자, 이거 좀 외워두면 좋아. 자, 공유결합을 할 때 자, 탄소는 전자 몇 개를 사용합니까? 전자 4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전자 몇 개를 사용한다? 전자 3개를 사용해. 이용한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결합해.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입니까? 전자 몇 개? 2개. 자, 이게 나중에 옥텟 취급하고 이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플로린은 전자 몇 개를? 1개를, 그지? 그래서 꼭 탄소뿐만 아니라 14조. 얘가 몇 족이야? 14조, 얘 15조, 16조, 17족이 있는 이런 놈들은 공유결합을 할 때, 그지? 이렇게 전자를 내놔서 공유결합을 쓴다. 그러면 자,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탄소는 전자 몇 개를 사용한다고 그랬어? 4개? 그러면 자, CH4라는 메테인을 우리가 공유결합으로 써보면 탄소가 전자 몇 개를 내나요? 4개를 내놓습니다. 수소는 몇 개를 내놓습니까? 1개를 내놔요. 그러면 여기에 결합하는 수소가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전자 하나를 내놔서, 그지? 이렇게 전자 쌍을 공유해서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이 CH4인데 여기에 수소 원자 대신에 염소 원자로 바뀌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치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탄소가 중요한 게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탄소화합물 결합의 규칙성.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서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쭉 나온 게 이게 사슬 모양도 만들어질 수 있고 쭉 가다가 그치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 그치?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양 끝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고리 모양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데 이중결합은 전자 몇 쌍을 두 쌍을 공유하게 되면 이중결합이라는 결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은 전자 몇 쌍을 전자
세 쌍을 공유해서 그치? 뭐 삼중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 돼갑니다 이제. 자 확대경 또 나와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질.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포도당이잖아 그치? 그래서 탄수화물인 녹말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질은요. 지질은 인지질과 중성지방의 단위체인 글리세롤과 이게 단위체야. 지방산 이런 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이고 중성지방은 체내의 에너지원, 그치? 비계덩어리, 그치? 저장물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빨리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지각에는 산소 뭐가 많습니까? 산소 규소가 많고 생명체에는 산소 누가 많아요? 탄소가 많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명체는 주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규산염 삼연체 간의 화학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광물인데 규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소 한 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결합을 한 자 정삼연체.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산염 삼연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규산염 삼연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무슨 구조입니까? 판상, 그치? 판상 구조, 망상 구조. 그치? 요 5가지 단계 외우는 게 좀 어렵지, 그치? 독립,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그치? 그 다음에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의 여러 원소가 공유결합을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했고요. 탄소화합물. 그 다음에 탄소의 화학적 성질. 원자과 전자가 또 몇 개입니까? 4개이고요. 최대 몇 개의 원자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고요. 탄소의 원자의 결합 방식은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그 다음에 고리 모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고 멸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지각과 생명체의 산소가 가장 많은 까닭은 산소가 빅뱅 탄생 초기에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니지.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틀렸고요. 대기와 해양을 구성하는 원소의 성분비는 같냐? 완전 다르지. 그치? 대기는 질소, 산소 순서고 해양은 누가 제일 많아요? 산소, 수소가 되겠지. 그치? 수소.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원소 중에서 그치?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별 내부에서 탄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탄소잖아요. 맞습니다.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름을 제외하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핵산,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규산염 삼연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에 해당하는 원소 이름을 각각 쓰세요. A는 누구예요? A는 규소가 되고요. B는 누가 됩니까? 산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결합 구조를 각각 쓰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요거 뭐야? 복사슬. 요거 무슨 구조입니까? 요거 망상.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구조예요? 판상 구조가 되는 거지. 그지? 판상. 그 다음에 4번에 지각의 구성 물질 중 규산염 광물이 아닌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규산염. SI가 없잖아. 그지?
CaCO3잖아 얘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탄수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지만 에너지원 아니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틀렸고, 탄소는 산소보다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맞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잖아.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물질 탄소화물이 아닌 것은 물은 H2O에 물이라는 게 있어? 탄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결합 방식을 쓰세요. 얘 뭐야? 가지 모양. 그죠? 얘는 가지 모양. 얘는 무슨 모양이야? 사슬 모양.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모양이야? 고리 모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